안녕하세요. 네, 대익입니다. 네, 오늘도 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다른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살면서 느낀 점 두 번째 시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먼저 제목부터 얘기하자면 조던 피터슨이 나에게 알려준 유일무이한 교훈. 조던 피터슨 다들 아시죠? 예전에 이런 책으로 되게 유명했죠. 12가지 인생의 법칙. 저는 이 책을 원서로 접했어요. 그 예전에 한 5, 6년 전에 그때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로는 12 Rules for Life라는 책으로 제가 약간 독설도 좀 많고 직설적이면서 나에게 약간 상처도 주고 아픔도 많이 준 책이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생에 큰 울림을 준 글귀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교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서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같이 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단락 중에 이런 단락이 있었어요. Set your house in perfect order before you criticize the world. 발음 기깔나죠? 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 관계로 해석을 해보자면 뭐 대충 이런 말인데, 그 전에도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글귀가 많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기억에 남는 건 잘 없고, 저는 요 한 섹터만 유일하게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깨끗하게 정리해라,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좀 생각을 잠기는 부분이었죠. 결국은 뼈 때리는 말이에요. 결국은 불만 갖지 말고 이 새끼야, 네 거부터 제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럼 어떤 상황이었냐, 내 방부터 내 거를 뭔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상황이었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에 당시에 있었을 때 제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자, 5, 6년 전에 그냥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호주 영어 공부하러 갔었는데,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일을 하다가 이제 세컨 비자를 따러 시골에 내려간 상황이었어요. 시골에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인 쉐어하우스를 지내게 되었죠. 거기서 뭐 한 몇 개월 지내다가 우연찮게 좋은 기회로 거기서 분 매니저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 관리해주는 분 매니저. 거기서 이제 한국인 매니저가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다들 워킹홀리데이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인 매니저랑 같이 잘 지내다가 분 매니저가 되었는데, 분 매니저가 되면은 이제 좀 혜택이 있었어요. 뭐 반값도 안 받고 좀 이렇게 영어적인 소통을 좀 하면 되었는데, 그 한국인 매니저와 제가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싸우다가 제가 쫓겨난 상황이었어요. 쫓겨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일했던 소고기 공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사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차도 없었고, 전 당연히 여기서 쭉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기치도 못하게 제가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당장 뭐 지낼 곳이 없었잖아요. 소고기 공장 근처에 캐러밴 파크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캐러밴에서도 지내고 뭐 텐트 생활도 좀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캐러밴 파크가.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를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얼마나 힘든 삶을 지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또 이런 곳에서 제가, 여기가 제 집이에요. 이곳이 제 집이고, 여기서 이제 잔 거죠. 자고 텐트의 외형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텐트에서 제가 지냈고요. 이런 곳이었고, 텐트도 이사도 많이 했어요.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텐트죠. 여기 요게 침낭. 요게 이제 침낭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이런 이게 이제 텐트의 외부의 모습이었고요. 또 재밌는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그 당시에 먹었던 이제 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요. 제가 라면을 끓였는데 그 뭐냐, 야채 좀 먹어보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요리도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뭐 파스타든 뭐든 아무것도 만들 줄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맨날 라면만 먹다가 채소를 더 먹어야 되겠는데 채소를 너무 못 먹겠는 거예요. 활용을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면에다가 버섯 넣고 이렇게 좀 먹었죠. 그래가지고 진수성찬도 보여드리면은 라면, 김치, 맥주 하나에다가 이렇게 저 참치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이렇게 지내면서 또 하나 텐트의 다른 모습인데, 이런 곳에서 또 제가 지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 어쨌든 그런 곳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어떤 영어 공부를 했었냐면, 이렇게 캐러밴 파크 와가지고 제가 영어 독서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이거부터 얘기해 드려야겠구나. 어쨌든 영어 공부를 하다가, 원래 스피킹 공부를 하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뭘까 계속 시도하고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영어책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독서를 빠지게 되었는데 영어책을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는데 이제 캐러밴 파크에 와가지고도 영어책을 읽고 있는데 그 상황이 아까도 봤다시피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뭐 텐트에서 지내야 되고 막 여름인데 막 너무 더워가지고 막 억지로 막 잠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막 외국인들이라고 있는데 내가 너무 그렇게 막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다 하기 싫은 거죠. 막 비 오면 나도 같이 울적해지고 막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많은 찰나에 조던 피터슨의 그 책의 그 글귀 부분을 읽은 거예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정리하라고. 제 방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내 텐트를 정리를 뭐 어떻게 더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영어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얻은 부분이 뭐냐면은 깨달은 부분을 이제 얘기할게요. 그 책을 읽고 내가 깨달은 부분이 뭐였냐면 되게 단순해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세상 탓을 너무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처해 있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꾸려고 노력해 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진짜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렵고 너무 안 읽혔어요. 근데 영어책을 읽으면서 잘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책을 읽으면서 한 번도 도중에 포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책을 읽고 아무리 뭐 쉬운 책을 읽던 어려운 책을 읽던 중도 포기한 사례를 제가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저한테 거의 처음에 첫 벽이 되었던 거죠. 너무 재미도 없고 책도 막 되게 두꺼워요. 재미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뼈 때리는 조언을 하니까 더 빡칠 거 아니에요. 책도 안 읽히는데 지금 하면서 근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텐트든 내 환경이든 대단히 뭐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을 읽고 내가 무엇을 더 잘해야 될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책을 어떻게든 더 잘 이해하고 더 열심히 읽으려고 다시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잘 안 읽어도 그냥 좀 넘어가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마침표를 찍어가지고 이 책을 읽어냄으로써 내가 하나의 성취를 가져야겠다 목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좀 하고 그게 왜냐면은 제 삶이 솔직히 겉으로 봐서는 좀 거지 같긴 했었는데 그렇게 막 완전히 거지는 아니었어요. 거기서 왜냐면은 돈도 좀 꽤 모였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뭐 내가 힘들면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마음 먹으면 다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왜 안 했는가 하면은 어쨌든 그 캐러밴 파크에서 일하면서 했던 게 저한테는 결론적으로는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거기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읽을 수 있는 그 분위기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캐러밴 파크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6개월 동안에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영어책을 정말 많이 읽어가지고 하나하나 막 다 인증샷도 보내고 막 좀 그 책 읽으면서 뿌듯해하고 한국인 쉐어하우스 집에서 보냈을 때보다 캐러밴 파크에서 읽었을 때 제가 독서의 몰입도가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조던 피터슨에서 아까 그 부분이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약간 이렇게 좀 현타를 왔고 막 그 전에 막 노트북도 잃어버리고 막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읽고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사소한 걸로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책이라도 더 잘 이해해보자 해가지고 책을 더 열심히 읽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결론으로 나왔어요.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죠. 그래서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대부분의 배경에는 그 텐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또 책 한 권을 더 에세이를 또 한 권 더 냈는데 그것도 낼 수 있었던 배경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만큼 우여곡절이 좀 컸으니까 제가 아까 다시 돌아와서 그 책을 읽고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불만 갖지 말고 제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해 보게 된 거예요. 네가 얼마나 더 노력을 했는지 먼저 좀 약간 돌이켜보라.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해 있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꾸려고 이제 노력하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이 곧 저에게는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당장의 큰 불만보다는 네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 라는 시각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 거기서 네가 네 방부터 청소하라고 했다고, 지금 제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캐러밴에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뭐 영어가 막 되게 유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엄청나게 친하지도 않은 뭐 친구한테 가가지고 뭐 대화를 뭐 계속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영어는 너무 하고 싶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영어 책을 읽는 것을 좋은 취미로 가졌으니까 이거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시각으로 약간 옮겨진 거죠. 얘 말처럼 뭔가 내가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각을 만들어 준 거죠. 이 말을 저는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조던 피터슨의 말을 한번 응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조던 피터슨이 뭐라고 했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깨끗하게 정리해라 라고 했죠. 저는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할 때, 그러기 전에 먼저 본인인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먼저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뭔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뭐 그냥 막 조심스러워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깊게 가면은 솔직히 귀찮은 게 크고 그만큼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뭔가를 좀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무작정 이렇게 좀 누군가의 탓을 하기보다는 나는 진짜 그만한 과연 노력을 했는가. 물론 저도 세상 탓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기 전에는 넌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가, 이거를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물어보고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좀 거치게 되면은 잘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할 때 그거를 똑같이 제 상황에 빗대어 보면은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그렇게 노력을 안 했으니까 제가 더 스스로 그렇게 좀 노력하게끔 만들려는 유인을 여기서 이제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답답할 때는 더러운 것보다 깨끗하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더러운 상태에서 요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의지가 안 생겨요. 의지가.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집에 와가지고 그 뭔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 영상을 또 기획해 보고 싶어, 아니면 뭐 요리를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집이 이렇게 좀 더러우면은 저 역시도 할 의지가 그렇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 뭐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뭐 요리 같은 거 보면은 다 집을 일단 한번 싹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내가 더 이상 뭔가를 더 이렇게 뭐 치우거나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보통 그럴 때 만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다 청소했으니까, 이제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약간 좀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예,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집을 청소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저 무기력증 같은 것도 약간 없애주는 좀 도움이 되고, 어쨌든 청소가 저한테는 꽤 큰 도움이 돼요. 깨끗하게 만들려는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뭔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좀 약간 의지? 원동력이 생기더라. 이렇게 해도 저는 이제 응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다 얘기했죠? 결론은 다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한다는 의미는, 집 청소가 잡생각을 없애주는데 꽤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 청소가 무슨 막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고, 진짜 청소하면서 계속 영상 어떻게 만들지, 뭐 만들지, 뭐 어떻게 기획해보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글 쓰는 것도 좋아하니까 글 쓰기 전에도 보통 좀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편이거든요. 오늘 무슨 글 쓰지? 오늘 뭐에 대해서 주제를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 러닝도 하지만 청소할 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로 막 그게 일같이 느껴지지 않고 잡생각이 많이 사라져요. 막 걱정거리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깨끗하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한다. 꼭 진짜 더러우니까 집을 청소해야지라는 기보다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집을 청소하는 게 좀 저는 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집을 뭐 매일 깨끗하게 하는 편은 절대 아니고 오늘의 진짜 중요한 결론,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요, 오늘 먹은 여러분들의 밥그릇부터 설거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생각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게 진짜 어렵네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저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영상이 좀 더 발전적인 영상으로 저도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또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